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5단원 속담을 활용해서 주제를 생각하며 글 읽기라는 주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56쪽을 볼게요. 오늘은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2개를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야기 속에 사용된 속담과 그 뜻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156쪽부터 제시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독장수 구구. 옛날 어느 마을에 독을 만들어 파는 독장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장이나 된장을 담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또는 술을 담글 때 독을 사서 썼습니다. 독이라는 게 뭔가 담는 거구나. 네, 의미 파악이 되죠? 독은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마을에서는 독을 무덤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독은 잘만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워낙 크고 무거워서 많이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독장수가 지게에 큰 독 3개를 지고 독을 팔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지고 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고 어깨만 빠지도록 아팠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어째 오늘은 독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독장수는 고갯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높은 고갯턱을 겨우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몸을 잘못 가누면 독이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독장수는 너무 힘들어 눈앞이 핑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독장수는 고개를 다 오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다 지게짝대기로 지게를 받쳐 세워놓았습니다. 독장수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꺼내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살 것 같다. 아이고 그놈의 고개 오지기도 해라. 독장수는 지게 옆에 벌렁 누웠습니다. 야, 정말 시원하구나. 저 독 둘은 팔아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는 살 수 있겠지? 그 독 둘을 다시 팔면 독 4개를 살 수 있고 넷을 팔면 가만히 있자. 2는 4, 2, 4, 8. 그래, 8개를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8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16. 이렇게 계산해 나가니 16개가 32개가 되고 32개가 64개가 되고 64개는 128개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계산해 보니 며칠 안 가 독이 10,000,000개나 되겠는걸? 그럼 그 돈으로 농과 밭을 사는 거야. 그러고 남은 돈으로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독장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팔로 지게를 받치던 지게짝대기를 밀어버렸습니다. 지게는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팍 쓰러졌습니다. 지게에 있던 독들도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걸 어쩐다. 독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독 조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와 같이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세마는 것을 독장수 구구라고 하고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은 도리어 손해만 가져온다는 뜻으로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라는 속담이 쓰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승의 염라대왕이 소리치자 까마귀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네, 까마귀 여기 대령했습니다. 급히 인간 세상에 다녀오너라. 네?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까마귀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 말 말고 어서 이 편지를 강도령에게 전해줘라.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강도령이요? 그래 이 녀석아.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강도령을 모른단 말이냐? 그 강도령이요? 알고 말고요. 어서 편지나 주세요. 휑 하니 다녀오겠습니다. 까마귀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가다가 딴전 부리지 말고 곧장 강도령에게 전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편지야. 염라대왕이 몇 번씩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네,
심부름 한두 번 해보나요? 전 심부름 하나는 틀림없다니까요.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준 편지를 물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참 맴을 돌며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야, 참 고소하다.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날까? 까마귀는 그만 고기 냄새에 넋을 잃었습니다. 아, 저기다. 아니, 말이 쓰러져 있잖아. 어디 가까이 가볼까? 까마귀는 메밀바가에 죽어 쓰러져 있는 말에게 날아갔습니다. 꼴깍. 까마귀는 침을 삼키며 강도령에게 빨리 편지를 전하고 와서 배불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새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조금만 먹고 빨리 갔다 와야지. 까마귀는 생각을 바꿔 말고기를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입에 문 편지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까마귀는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정말 잘 먹었다. 인간 세상은 참 좋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고 나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구나. 까마귀는 좀 쉬고 난 뒤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편지가 없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까마귀는 높이 날아올라 이리저리 편지를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새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편지를 본 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 아무렇게나 꾸며댈 수밖에. 까마귀는 편지 찾는 걸 포기하고 강도령에게 갔습니다. 강도령님, 염라대왕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늦었느냐? 네, 염라대왕께서 다른 곳에도 심부름을 시켜 거기 먼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까마귀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디 편지를 보자꾸나. 강도령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편지는 안 주시고 그냥 아무나 빨리 끌어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강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어디 가봐라. 강도령이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강도령과 헤어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간이 콩알만해졌네. 이럴 줄 알았으면 편지 내용을 한번 보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큰일이네.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 염라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고 호통을 치실 텐데. 할 수 없지. 인간 세상에 눌러앉는 수밖에. 여기서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겠지.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고기가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강도령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저승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이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뜻을 잘못 전한 뒤로부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속담은 이런 경우와 같이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네, 잘 읽어봤나요? 161쪽에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장수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독장수는 독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독은 항아리 같은 거라고 말했죠. 독장수가 독을 팔아서 하고 싶어한 일이 뭔가요? 네, 지게를 세워놓고 쉬면서 독을 많이 팔면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논과 밭을 사고 또 남은 돈으로는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을 짓고 싶어 한다고 했죠. 독장수는 어떻게 하다 독을 깨트렸나요? 네, 그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뭘 밀어버렸어요. 지게 짝대기를 밀어버렸죠. 그래서 지게가 쓰러지고 지게에 있던 독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 깨져버린 거죠. 그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도 볼게요.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 누구를 만나야 했죠? 네, 맞아요. 강도령이에요. 염라대왕이 강도령에게 편지를 주라고 했죠. 두 번째, 까마귀가 강도령을 만난 뒤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 세상이 원래는 어땠다고 했죠? 네,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까마귀가 잘못 전해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엄청 바빠졌죠? 강도령이요? 까마귀는 어떻게 하다가 편지를 잃어버렸나요? 네. 모의 마음이 이렇게 혹했어요. 네. 말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입을 쩍 벌리는 순간 편지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죠. 네, 바로 한 장 넘겨서 162쪽으로 가볼게요. 오늘 학습 주제인데요. 독장수 구구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마음. 이 독장수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게에 있던 독들도 마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걸 어쩐다. 독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독 조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독장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죠? 헛된 생각을 하다가 실수로 독들을 깨뜨려 속상해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다. 네, 뭐 속상했다, 슬펐을 것 같다, 뭐 화가 났을 것 같다, 아까웠을 것 같다. 네, 다 비슷한 마음을 적어줬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까마귀의 마음이에요.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네, 편지가 날아가 버렸고요. 그래도 까마귀는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었대요. 휴, 정말 잘 먹었다. 인간 세상은 참 좋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랩을 읽었고 나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구나. 까마귀는 좀 쉬고 난 뒤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온데간데 없었죠.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느라 중요한 편지를 잃어버려서 네, 이제 배가 부르니까 편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걱정되는 마음. 심부름을 잘 못할까봐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간단히 써보세요. 독장수에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 독장수에게,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까마귀에게 여러분이 한마디 따끔하게 충고를 해줄까? 아니면 따뜻하게 위로를 해줄까? 네, 간단하게 한번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쓴 글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 나온 속담의 뜻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야기를 읽고 알게 된 속담의 뜻과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했어요.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네, 어떤 의미라고 했죠? 앞에서 이야기 끝날 때쯤에 속담의 뜻이 나와 있어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속담의 뜻 정리해 주고요. 이 속담을 쓸 수 있는 다른 상황은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이 그 상황을 각각 써보세요. 네,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실현성 없는 허황된 계산은 도리어 손해만 가져온다는 말이고요. 이런 속담을 쓸 수 있는 다른 상황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노력은 하지 않고 욕심만으로 헛된 장래 희망을 꿈꾸는 상황. 난 손흥민처럼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꿈은 꾸지만 축구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속담. 네, 속담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잘 까먹어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속담이었네요. 어떤 뜻이죠?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놀리거나 나무라는 말이라고 앞에 이야기 끝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 많이 있죠. 친구가 알림장을 쓰지 않고 자주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는 상황. 너 까마귀 고기 먹었니? 이렇게 속담을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독장수가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빈칸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첫 번째 독장수 구구에서는 헛된 뭘까? 헛된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 그리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에서는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주제가 떠오를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이야기를 읽고 자신을 되돌아본 내용을 써보세요. 네, 앞에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독장수 구구에서는 헛된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 까마귀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일 잊어버리지 않게 노력하자. 이런 거였는데, 나는 어땠지? 네. 되돌아보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적어볼게요. 네, 학급 임원 선거,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네, 내가 반장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상상만 하다가, 정작 그 소견 발표 준비를 못해서 충분히, 네, 발표를 못했던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반성하는 걸 여기 적었는데요. 여러분도 각자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